김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47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일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웹진 비유의 6월호에 실린 두 작품을 저희가 들고 왔어요. 그냥 둘 다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싶어서 들고 왔는데 네. 한 편은 조우리 작가의 꿈에서 만나, 그 다음 다른 한 편은 서장원 작가의 프랑스 영화처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한번 언급했었는데 조우리 작가 작품은 청소년 소설로 분류돼 있지만 저는 청소년 소설이라는 카테고리에 넣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청소년 소설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근데 혹시나 저도, 넘기실까 봐. 궁금한데 청소년이 등장하면 청소년 소설인가? 아닌 것 같은데 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경계를 잘 몰라서 이 장르를 나눌 때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삶에 찢은 어른들이 읽어낸 소설이 맞아요.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약간 들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청소년 작품이 왜 아몬드도 그렇고 네. 어른이 읽어야 되는 얘기가 맞아요. 물론 어른이 다 모든 걸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어쨌든 우리도 꼭 꼭 읽어야 청소년 할. 소설로 분류라는 것 자체가 네. 필요한가 싶기도 하고 네, 그것 때문에 지나치셨다면 꼭 다시 되돌아가서 읽으시라고 맞아요. 저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기분 좋아지는 소설이었죠. 맞아요. 정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우리 작가의 꿈에서 만나나 서장원 작가의 프랑스 영화처럼을 한 방송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상대적으로 짧아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같이 묶는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조우리 작가의 꿈에서 만나는 제가 이제 먼저 읽고 주영님한테 너무 좋다고 네네. 근데 이게 개인적인 감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주영님 그냥 뭐 안 좋다고 하면 어떡하지라고 네. 생각을 잠깐 하긴 했지만 네. 너무 읽으면 아름다운 얘기예요. 네. 너무 약간 어떻게 보면 지브리 애니메이션 본 느낌도 들고 네. 근데 앞에는 되게 한국적인 이야기잖아요. 설정은. 네. 그 설정도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지금의 코로나와 네.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네. 전염병이 퍼진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네. 그 전염병이 다름 아니라 기면증 같은 증상인데 네. 상세불명의 기면 증상이라고 해서 대치기면증이라고 처음에 이름이 붙는데 그 네. 이유가 대치동 학원가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서 맞아. 우한폐렴처럼. 그리고 결국에는 청소년들만 걸리는 기면증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증상이나 전파에 대해서 앞에 되게 상세하게 들어가요. 네. 사망자는 없고 전원 자가치유 한 2-3주 정도면은 자연스럽게 완치가 되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잠깐 기절하는 것처럼 5분, 10분 정도로 잠이 들다가 발작적으로 근데 나중에는 수면 시간이 4-5시간까지도 가고 하루 2-3회 반복하는 것을 피크로 올랐다가 차차 이제 완치되는 거라서 읽고 나면은 뭔가 너네 제발 잠 좀 자라는 마음으로 이 병을 만든 것 같은 거예요. 작가가. 네. 이 아이들은 이 학생들은 좀 자야 해라는 마음이 느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증상이 다 퍼지면서 학교에서도 교실에서도 나중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냥 자게 냅둔다던가 근데 기면증에 걸린 게 아닌 것 같은 애들도 자는 것까지도 이제 뭐 구분이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냥 누구나 막 다 엎드려 있는 교실 풍경 같은 것도 상상이 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실질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어떤 풍경 오랜만에 교실을 상상해 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귀여운 게 이게 전염되는 이유에 대해 어쨌든 전염병이니까 추적을 하는데 너무 귀엽게도 결국에는 이유가 밝혀진 것 같지는 않고 증언으로 추측으로는 누군가 한 명이 이 기면증에 걸리면 그 다음에 전염되는 아이는 꼭 기면증에 걸려서 잠든 아이의 꿈에 나오는 것. 그래서 진짜 너무 이거 청소년들답지 않아요? 네. 내가 걸리지 않는 거는 누군가의 꿈에 내가 등장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막 인기 있는 애들이 이 기면증에 안 걸리는 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했다 막 이런 게 나오는데 맞아요. 너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 때
여기서는 이제 니나라는 여학생이 등장을 하면서 네. 니나는 전교 1등이고 싱글맘인 회계사인 전문직을 가진 엄마로부터 너도 전문직 여성이 되어야 해 라는 이제 말을 들으면서 네. 계속 1등급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한 어떤 학생이 등장을 하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입시 때문에 필요해서 학생의 임원을 하는데 그 학생 회장인 동급생인 어떤 약간 자기와는 다른 전교석자 10위권 밖의 인물 한마디로 아웃 오브 안중인 네. 다른 이제 회장이 이랑 어떤 홍보 일 때문에 포스터를 만드는 일 때문에 좀 친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짝사랑, 첫사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친해지는 과정이나 대화를 주고받는 것들도 되게 귀여워요. 네, 뭔가 맞아요. 이 학생회장은 디자인하는 거에 원래 관심이 있었고 근데 포스터 만드는 일은 니나한텐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좀 대충 하면 좋겠는데 네. 이 학생회장은 이거를 되게 꼼꼼하게 다 시안을 여러 개 만들고 고치고 3일째 이거를 반복해서 하니까 니나가 좀 짜증이 나서 적당히 고르자라고 했을 때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뭔데 너한테? 이게 너무 청소년 드라마에 나올 맞아요. 법한 말인데 네. 근데 이게 다 그럴싸해요. 이 그리고 전개가 저도 이 말 한 것 같아요. 이 나이 때. 그리고 되게 우리가 진지하게. 예상할 수 있듯이 네. 니나가 이 말에 사로잡히는 거죠. 네. 나한테 중요한 게 뭘까? 네.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수업 시간에 중얼중얼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 문장이 너무 귀여웠어요. 회장의 질문에 대해 안 지나서나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은 회장에 대해 안 지나서나 생각한다는 말과 같았다. 니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그 기면증의 가설이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데 네. 결국에는 이 니나는 그리고 이 회장이 기면증에 걸리잖아요. 네. 나도 빨리 걸려야 돼라는 일념으로 그게 그 너무 뒤가- 이 소설의 네. 가장 몽글몽글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엄청 사랑스러워져요. 네. 그래서 얼마나 걸리고 싶겠어. 회장이 이제 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걸려야 될 차례인데 조마조마하다 결국 걸리잖아요. 마지막에 너무 해피엔딩으로. 네. 물론 이 회장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나 어쨌든. 네. 이게 너무 진짜 네. 귀여운 게 이 니나가 이제 엄마랑 이제 토닥하다가 네. 잠이 들었고 엄마가 이제 뭔가 너 얼마나 잔 거야? 라고 이제 했을 때 너무 기뻐하면서 네. 너지라고 카톡을 그 회장한테 보내고 싶어 맞아. 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너 내 꿈꾼 거지? 라고 이제 연락을 하고 싶어 하는 근데 이제 잠이 들어서 보내지는 못하는 것 같고 네. 그런 왜 그 지브리 애니메이션 같다고 얘기한 게 그런 감정이 되게 딱 분출하는 포인트도 네. 너지 너 맞지? 라고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뒤로 갈수록 되게 이 니나라는 캐릭터가 네. 평범한 여자아이처럼 되는 과정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몇 자리 친구의 이름을 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 이 학생회장도 니나의 성은 모르고 네. 학생회장의 이름도 이름도 모르고. 모르고 관심이 없고 그냥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1년이나 같은 학급에 있는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1년만 같이 있으면 맞아요. 되는 거잖아 네.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네. 그런 게 나중에는 근데 엄청 평범한 아이처럼 변해가는 과정 그게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네. 그렇게 되면 앞에는 되게 뭔가 팍팍한 문장들이 등장하는데 대치동을 묘사를 할 때는 네. 뒤로 갈수록 문장도 되게 네. 사랑스러워져요. 맞아요. 그래서 감정이 읽는 사람의 감정이 같이 좀 밝아지는 느낌이 되게 들어서 읽는 동안 앞에는 좀 기분이 무거웠다가 네. 뒤에 완전히 다른 기분이 되어서 소설을 끝내게 되는 맞아요. 좀 묘한 소설이었어요. 네. 저도 그냥 다 마음에 들었어요. 이 설정도.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살아가는 우리를 비추면서도 근데 이 바이러스가 잠에 빠지는 바이러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청소년들만 걸리는 네. 바이러스 여기 자체로 애들이 쉴 수 있겠구나 이 느낌을 뭐 아이들은 더 느낄 거고 이걸 읽는 저희도 애들이 잠 좀 자겠구나 하는 약간 그런 좀 안도감이나 그런 평화로움 같은 거를 일단은 줘서 너무 기분 좋은 전염병이라는 맞아요. 느낌? 그걸 주고 또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 아까 말씀하신 누군가가 꿈을 꿔야 그 꿈에 등장하는 사람이 걸린다. 근데 이게 얼마나 그 10대 청소년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쩌면 관심 있어하고 가장 이렇게 곤두서는 맞아. 그런 감정일까. 그러니까 그 두 포인트를 딱 찍어서 니나라는 아이가 회장을 만나서 변해가는 그 모습을 그린다는 게 정말 설정을 잘 잡았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고 그 전염 포인트가 너무 발상이 네. 저한테는 되게 신선했어요. 네. 그게 너무 이게 네. 꿈에 나온다는 건 사실 안 좋은 의미로 해석될 때가 되게 네. 많잖아요. 네. 근데 걱정? 이 시기에만 느낄 수 있는 정말 예를 들면 뭐 제가 걸렸을 때 맞아. 그럼 내 꿈을 꾼 사람이 누굴까? 엄청 상상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꿈에 네. 나온다는 게 그닥 네. 마음에 들어서 나오는 건 아니라는 네. 거. 그냥 아무나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당시에는 마음이 있으면 꿈에 좋아하는 사람이 네. 꿈에 나온다라는 네. 거가 되게 네. 상징적이고 네. 마음에도 없던 사람이 꿈에 나오면 좋아하게 될 맞아요. 때도 있고 맞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게 다 아니라는 걸 알지만 진짜 니나는 이때는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음. 아주 작은 계기만으로 맞아. 누구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쉽게 생겼던 것 맞아. 같아요. 우리 왜 가끔 네. 20대만 해도 그런 얘기 친구들이랑 했던 것 네. 같아요. 되게 관심도 없는 연예인인데 꿈에 멋있게 나오면 맞아요. 괜히 그 연예인 네. 좋아하게 되는 거. 관심 맞아요. 있고 검색 좀 해보게 되는 거. 네, 맞아요. 그런 마음이 네. 맞아 그런 마음이 있었지라는 네.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 기분이 그래서 약간 잊고 있었던 그때 이랬는데 하는 그런 느낌이 맞아요. 되게 많이 생각나서 좋았고 아까 지브리 애니메이션 같다는 얘기 하셨는데 네. 그 말을 듣고 보니 마지막 문장도 참 지브리 애니메이션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뭔가 그런 아니면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이런 애니메이션에 네, 토토로 같기도 하고 충분히 들어갈 법한 네. 그 포스터에 부엉이가 등장을 하는 네. 게 이제 앞에 나오는데 그 부엉이가 어쨌든 잠이랑 또 연결이 된 거고 네. 그 부엉이와 연관된 끝을 읽어드리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네. 그거랑 연결되는 것도 정말 그런 애니메이션의 연결성 같은 네. 거로 그냥 너무 다 사랑스러웠고 그리고 태그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뭐요? 여기 아래 보면은 네. 이게 웹진이니까 네. 태그가 들어가는데 네. 태그가 첫사랑, 코로나 이게 원래는 보통에 우리가 태그라고 생각하면 조우리 그리고 이 맞아, 작품 맞아.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네. 마지막이 네. 사랑도 전염이 된다면이란 태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도 너무 귀엽고 그리고 이 조우리 작가의 이 작가 속에 이 소설을 왜 썼는지가 써 있잖아요. 이거 너무 좋아. 이거 읽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조우리 작가가 이 소설을 왜 썼는지를 작가 소개에 밝혔는데 조우리 작가가 딸이 있으신가 봐요. 네. 몰랐는데 딸이 있고 안 그래도 하얀 아이가 햇볕을 못 봐서 더 하얗게 되었고 계약해서 학교 가는 게 소원이라고 매일매일 노래한다 라고 했더니 점점점 엄마도 그렇단다. 근데 이 엄마도 중의적인 그렇단다는 마음이겠죠? 네. 다른 마음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 마음을 말로 다 못하고 이렇게 글로 썼다. 태어나 처음으로 마음으로 전 인류의 안위를 기원해본다 이렇게 써있는데 네. 그 학교 가는 게 소원이라는 거 그래서 이 말을 읽고 여름방학 때를 좀 떠올리게 되긴 했어요. 사실 학교 가기 싫어하잖아요. 네. 너무 근데 싫죠. 방학 때 되면 또 막상 친구들 보고 싶기도 맞아. 하고 네. 그냥 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쯤에 개학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개학날은 항상 두근두근 했던 것 같아요. 네. 다시 시작하는 느낌도 들고 근데 조우리 작가의 딸의 마음 같은 거가 그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소설로 써서 표현해 준다는 거 그게 네. 너무 네. 그냥 이 소설 자체를 다 사랑스럽게 만들어주고 네. 그 사랑스러운 마음이 좀 나한테도 전염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진짜 힘들 때 읽어보시면 네, 맞아요. 마음이 좀 네. 이게 그리고 지금이 딱 코로나19 한가운데인데 네. 전염병에 대한 그 무거운 마음도 좀 여기서 밝아지게 만드는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서장훈 작가 작품 얘기 할까요? 잠깐 할까요? 제목이 프랑스 영화처럼이에요. 네. 이것도 사실 줄거리는 좀 단순해요. 분량도 짧은 편이고 간단하게 줄거리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나가 나오고 유재가 나오는데요. 둘은 연인 사이고 나와 유재는 트랜스젠더인데 FTM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 커플이에요. 그래서 이 커플이 사실은 이제 프랑스에 가서 살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 이유가 나의
연인인 유재가 이제 아버지의 사망 보험금을 받아서 돈에 좀 여유가 생겼고 우리 한번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트랜스젠더나 퀴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같은 그런 무언의 압력이나 그런 혐오나 이런 게 없으니까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약간 동의한 상태인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고 여기서도 약간 코로나가 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약간 조리 작가 소설처럼 최근에 그 우리에게서 벌어진 이슈가 된 뉴스들이 등장을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유럽이나 프랑스 상황이 안 좋아지기도 하면서 그 프랑스나 그 유럽에서 아시안 혐오가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 상황을 보고 여기도 우리가 가서 안전하거나 평안할 수 없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약간 되게 느끼고 둘이 서로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도 프랑스에 갈 수 없겠구나라는 약간 네. 그런 좌절감을 품게 되는 그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 현재 시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는 그 나의 연인인 유재가 발바닥 안에 가시가 박힌 것 같다며 집요하게 그 발바닥을 파요. 네. 막 피가 날 정도로. 근데 뭐 가시가 안 보이죠. 그리고 화자인 내가 보기에는 가시가 애초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유재는 가시는 꼭 있고 가시 이거 안 빼면 큰일 나고 난리를 치니까 나는 약간 수긍하는 척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유재가 잠든 상황에서 내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요. 아이디어를. 그래서 자기가 마룻바닥에 나무 부스러기 살짝 뜯어가지고 유재를 깨워가지고 나 그거 찾았어. 이거였어. 네 발에서 잠들었을 때 가시 뽑기가 더 쉽대. 라고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유재도 되게 수긍을 하고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가시보다 더 끔찍한 것이 제 몸에 들어갔다고 내일 또 주장할 수 있다. 유재가. 다만 오늘 밤에 그는 편안할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잠에 빠지는 장면으로 소설이 끝나는데 제가 좋았던 건 약간 조리 작가도 코로나 이 상황을 되게 들고 왔지만 네. 이 서장원 작가도 이걸 되게 용감하게 들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숙명여대 그 트랜스젠더 입학 거부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툭툭 들어가 있는데 그게 되게 이물감 없이 들어가고 되게 건조하게 기술하고 네. 크게 설명을 늘어놓지 않는데 네. 그 사건이랑 이 프랑스에서 아시안 혐오를 있었던 그런 뉴스들을 가지고 아주 크게 그렇게 꼬이지 않은 서사 안에서 이 트랜스젠더로서 성소수자들의 어떤 좌절감, 기댈 곳 없음? 이게 되게 큰 목소리 내지 않아도 되게 맞아요. 덤덤하게 드러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일단 마음에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이 가시를 뽑는 에피소드와 네. 이 이야기가 이런 식의 어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는 이래서 바로 일맥상통하지 이런 느낌까지 아니고 어느 정도 딱 거리를 두면서 이 두 에피소드를 나열함으로써 독자를 생각하게 하고 여기서 뭔가를 찾아내게 하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네. 설명할 수 없이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주는 저는 그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예를 들면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생각해보게 됐어요. 이 가시를 뽑는 에피소드를. 그래서 그냥 이 두 사람이 계속 이런 삶을 반복할 것 같은 거예요. 가시가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작은 나무 조각, 가시 같은 게 내 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약간 이물감을 느끼면서 살고 이거를 뽑으려고 되게 노력하지만 약간 그거를 뽑았다는 약간 눈속임을 통해서 오늘 하루는 되게 평안할 수 있을 거라는 약간 그 정도의 희망만 좀 갖고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같다는 좀 생각도 약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좌절감과 이 발바닥에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알 수 없는 이 가시 정도의 불안감이나 이물감 같은 게 되게 잘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서장원 작가 특유의 약간 그런 덤덤한데 서늘한 그 네. 느낌이 이 소설에서도 잘 드러났던 것 같아요. 네. 되게 후지게 비유를 하자면 네. 가시방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네. 가시라는 게 그냥 네. 정말 아주 흔한 가시라고 해서 네. 처음에는 저는 없는 가시를 왜 이게 집착하는 네. 어떤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가 또 등장을 하잖아요. 액봄 증후군이라는 거의 초기 증상? 그러니까 일종의 망상증 같은 거. 네. 자신의 피부 속에 기생충이 산다고 믿는 망상증. 왜 이게
벌레 환각 보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거를 파내려고 결국엔 자해를 하는. 근데 유죄가 뭐 정말 어쩌다가 따끔해서 박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거를 피가 날 때까지 파헤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아니면 정말 뭐 코로나 때문이라고 해도 하다못해 약국이라도 가든가 네. 누군 전문가한테 보여줄 텐데 상처를. 네, 코로나 때문에 무섭다고 병원은 또 안 가. 그니까. 네. 근데 처음에는 그래서 없는 불편함을 만들어내는 게 무슨 네. 이유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유죄가 어딘가로부터 도피를 하고 싶다던가 마음으로라도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다른 아픔을 자극을 줘서 그거를 충격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왜 우스갯소리 개그 코너 같은 거에서 하는 말들 있잖아요. 네. 뭐, 아, 나 너무 아파. 이러면 누가 여기서 쿵 때리면 맞아. 이제 안 아프지라고. 맞아. 네.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근데 결국에는 주영님이 얘기하신 게 옳은 해석에 가까울 것 같은 게 가시를 계속 갖고 살아가야 하고 그거를 쉽게는 떼버릴 수 없는 것도 맞을 것 같은 거예요. 네. 유죄는 그거를 좀 뽑고 싶어 하고 뽑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거고 네.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프랑스라는 나라로 가고 싶었던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도 희망은 없는 네. 상황인 거를 알게 됐는데 네. 또 불구하고 프랑스 영화를 계속 네. 보는 걸로 그 마음을 좀 언젠가는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유재의 마음 안에 프랑스는 유재한테는 유토피아 같은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게 그 희망이 지금 사라졌지만 그래도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프랑스라는 나라는 여전히 내가 환영받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되게 그래서 그래도 마지막에 가시를 뽑은 척을 해서 유재의 마음을 편하게 했으니까 희망인가? 하다가 아닌데 이건 희망이 아닌데 이러다가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맞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속이고 속는 거잖아요. 네. 스스로를. 네. 어쩌면 유재가 알 수도 있어. 사실 자기 가시 그쵸. 안 박혔다고. 근데 막상 뽑아주니까 안 아픈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나 잠속으로 솜과 천으로 만들어진 포근한 세계로 떨어지는 걸로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그냥 이걸 속임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그냥 반창고 붙이는 것 같은 건데 유재가- 근데 이 행위를 하지 않을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재가 그 주민등록상 성별 전환을 못했잖아요. 네. 거절을 당하고 1년에 그런 혐오 일들이 벌어지는 걸 목격하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 그런 혐오 가운데 있지 않고 어쨌든 연인이 있고 안주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에 위안을 받으면서 사는 수밖에 없는? 네. 그러니까 저는 끝이 희망도 절망도 아닌 것 같기는 했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낙담, 체념 이렇게 얘기할 수면은 적절한 단어는 아닌 것 같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근데 가시를 뽑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쓸쓸함 같은 게 있긴 있어서 이 소설 자체는 온도가 있지만 네. 이 둘의 관계는 근데 사실 좀 불안하긴 하잖아요. 지금 화자는 알고 있잖아요. 유재가 네. 나에게 엄청나게 의지를 하고 있고 자기 자신은 뭔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 화자는 유재를 그렇게 보잖아요.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근데 언제까지 보호해줄지 사실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늘치의 희망? 네. 그것을 마지막에 제시함으로써 음. 작가의 의도가 좀 궁금해졌었어요. 이것을 진짜 오늘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걸로 끝맺고 싶었어서 이걸 쓴 건지 아니면 오늘치의 희망을 마지막에 제시를 함으로써 우리는 결국 오늘치의 희망밖에 가질 수 없을 거야 평생. 이 얘기를 하면서 약간 더 좌절감을 극대화하려고 한 건지 그것을 알지는 못하겠으나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그걸 되게 약간 서늘하게 써내려고 한 작품 자체의 완성도에 그것 때문에 좋은 소설이다. 읽어 볼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여름 호들 네. 읽을 때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왜 창작가 비평에도 권효선 작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바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비유에도 조우리 작가랑 서정환 작가 다 언급했고 네.
그리고 게다가 서장원 작가는 그 최근에 있었던 그런 숙대 네. 사건이라든가 그런 진짜 지금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음 계절에 가깝게 쓸 수 있다라는 게 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맞아. 일부러 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자칫 시간이 지나면 네. 낡은 소설처럼 읽힐 수도 있잖아요. 네, 물론 네. 코로나는 사실 지금 오래 갈 이슈이고 절대 잠깐의 기억으로 사라질 이슈는 아니라고 네. 하고 당연히 숙대 사건도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한 작가들의 작품들의 이미지는 한국 작가들이라고 해야 되나? 네. 조금 더 숙고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물론 무리지어서 단정할 순 없지만 근데 바로 이렇게 새 작가나 저희 지금 다 읽은 것도 아니잖아요. 네. 사실 다른 문예지 여름을 맞아요. 아직 못 읽어서 거기엔 어떤 언급이 있는지 없는지는 네. 모르겠지만 저희가 읽은 이 두 권 안에서도 벌써 막 이걸 꼭 30% 정도? 네, 사회 참여적이야 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목소리를 내는 거에 네. 되게 많이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리고 그거를 바로 이렇게 소설에 위화감 없이 네. 억지가 아닌 것 같아서 네, 현재의 이야기를 정말 네. 그냥 담담하게 네. 담아낸 것 같아서 와 되게 용기 있기도 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를 소설에 바로 이렇게 잘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지금을 얘기하는 작가들이 가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네. 해서 그리고 지금의 이야기하는 작가들이 점점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들고요. 그리고 이 세 네. 작품이 다 다르잖아요. 네. 같은 코로나를 맞아요. 언급했지만 너무 달라요. 코로나에서 연상할 수 있는 어떤 네. 뻔한 이야기들이 아니어가지고 네. 그것도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저희가 기회가 안 돼서 언급은 못했지만 권혜선 작가의 소설 같은 경우에도 실버들 천만사라는 작품인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녀가 여행을 굉장히 어딘가 고립되어 있는 네. 것 같은 펜션에 가서 1박 2일로 그 펜션에만 머무는 펜션과 주변에만 머무는 설정 네. 그리고 차를 타고 둘만 이동하는 네. 그런 설정들이 맞아요. 그리고 화자가 이제 체육관에서 일하는데 거기에 문을 닫아가지고 네, 갑자기 네. 막 딸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네. 뭔가 그런 것들이 네. 이게 어떻게 여기에 턱턱 걸렸을까 네. 레이더에 네. 이런 소설 이 코로나 때문에만 있을 수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이 절묘해서 조우리 작가의 소설도 어떻게 저 전염병이라는 거에서 네. 저런 꿈으로 연결되는 거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들이 좀 네.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정말. 민낯을 네. 봤는데 이 소설 안에 그 민낯의 일면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 민낯을 네. 본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네. 그걸 본 이상 희망 물론 네. 희망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네. 희망이라는 거가 좀 한풀 꺾인 그 영화를 보는 걸로 그거를 좀 잠시 회피하는 네. 그래서 그 코로나가 등장하는 소설 세 편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몰려서 소개를 하게 됐는데 네. 너무 다 달라서 신기했고 너무 네. 재밌었어요. 네. 네, 이렇게 조우리 작가의 꿈에서 만나와 서장원 작가의 프랑스 영화처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수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 저희가 소개할 작품에 대해서는 요소야 SNS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조우리 단편소설 꿈에서 만나의 일부를 경희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걱정과 충격으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린 엄마와 달리 니나는 기쁨에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누군가 내 꿈을 꿨다. 다른 누구일 리 없다. 니나는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닫고 회장에게 카톡을 보냈다. 너지? 너 맞지? 뭐라고 보내야 할지 몰라 카톡을 쓰고 지우고 있는데 또 잠이 쏟아졌다. 열린 창문으로 벌 한 마리가 붕붕거리며 날아들어왔다. 미지근한 바람이 분다. 꽃향기가 함께 쏟아져 들어온다. 커튼이 날린다. 나른하다. 눈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회장에게 연락해야 하는데, 아니, 얼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데, 니나는 2주가 너무 길게 느껴졌다. 텅 빈 학생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농구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 같이 급식도 먹고 싶다. 함께 또 다른 포스터도 만들고 싶다.
생애 한가운데도 읽고 싶다. 어서 NARC 19가 끝나서 매일매일 학교에 가고 싶다. 이토록 간절히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든 건 처음이었다. 니나는 손에 힘이 빠져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곧이어 달콤하고 깊은 잠이 회색 부엉이의 얼굴을 하고 찾아왔다. 커다란 부엉이의 등에 앉아 니나는 푸른 밤하늘로 날아올랐다.